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그림을 분석할 때 명도의 흐름이 이제 최고 밝은 화이트부터 최고 어두운 블랙까지 다양하게 존재를 할 텐데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 때 이렇게 복잡한 그림 안에서 명도를 찾아본다고 하면은 이거 명도의 밝음, 어둠의 개수가 몇 개 정도인지, 그리고 그 단계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너무 계산해야 되는 양들이 많아서 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를 분석하고 이해해야 될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뭐든지 채도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명도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도형 단순화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명도도 마찬가지로 단순화해서 크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크게 이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명도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명도를 일단 우리가 쉽게 최고 밝은 영역, 그 다음에 밝은 중간톤, 어두운 중간톤, 최고 어두운 톤. 이렇게 총 4가지로 쉽게 분리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분석을 할 때도 좀 더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배색을 잡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여기 부분은 2를 채우고 여기 부분은 좀 어두운 부분을 채우고 최고 그림자는 요 정도가 되고 여기 진한색 포인트도 4번으로 되고 최고 밝은 의상은 1번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박스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박스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윗면에서도 밝은 면, 밝은 중간면, 이제 또 어두운 면, 또 최고 어두운 면. 이런 식으로 이 박스와 그림자의 면적을 총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학습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학습하는 것을 기반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림이나 자료를 이렇게 흑백 모드로 만들어서 흑백으로 해주시는 거 다들 기억나시죠? 여기 밑에 조정 레이어에서 블랙 앤 화이트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미지 원본에 컨트롤 U로 단축키를 써서 채도를 쭉 죽여주시면은 이렇게 흑백의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흑백 모드로 했을 때 일단은 여기가 최고 어두운 영역이라는 거는 알겠고, 그리고 여기가 최고 밝은 영역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최고 화이트 위치도 조금 알겠고, 그 다음 밝은 뭐 2번, 그 다음에 더 어두운 부분이나 이렇게 3번, 4번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자세하게 봤을 때 이 영역들도 엄청 풍부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밀어서 이 면적에 대한 흐름 분석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제 흐름을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좀 더 단순하게 영역을 쪼개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왼쪽에 좀 복잡한 이미지보다 훨씬 밝음의 영역, 중간 톤의 영역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분리를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공부로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러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의상의 이런 영역이라던가 이런 빛의 흐름, 어둠의 흐름들도 좀 더 쉽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부분이 최고 어두운 부분, 그리고 피부가 한 2 정도, 그리고 스타킹 부분이 3이라고 치고, 그리고 그림자 안에서는 2의 그림자도 있고 3의 그림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영역들을 찾아보시고 분리를 해보시고 해보면은 이렇게 빛의 흐름과 그림자의 흐름에 대한 흐름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개체 영역적으로 이제 뭐 헤어가 A고, 피부가 B고, 상의가 C고, 하의가 D라고 했을 때 이 A, B, C, D의 영역을 지금 이 단계로서 배치를 다르게 해서 분리한 것도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켜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학습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고유 명도와 명도 대비 이해라고 했는데요. 이제 고유 명도란 어떤 색면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고유의 명도를 말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다른 광원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자연광 기준에서 그냥 하얀색의 가장 어두운 면이 검정색의 최고 밝은 면보다 어두울 수 없다. 그래서 흰색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흰색이 그걸 밝기 때문에 흰색이라 생각하고 이제 검은색이 어두우니까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값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그 고유 명도를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흰색처럼 이제 밝게 느껴지는 여기 손톱 부분이라던가 여기 휴지 부분에서 최고 어두운 그림자 부분이 지금 이렇게 스포이드로 찝어보시게 되면은 최고 진한 그림자 부분들도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손톱의 그림자 부분도 조금 밝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이 검정색 의상에서는 최고 밝은 부분도
한 요 정도까지 요쪽에 아래쪽에 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광원의 기준에서 그 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명도를 이제 고유 명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도 대비란 그냥 말 그대로 명도 값의 차이인데요. 제가 아까 제 그 그림에서 분석을 했을 때 의상 안에서의 그 빛과 그림자의 흐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밖에 대비적으로 배치적인 그 대비를 봤었는데요.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내부에서의 명도 대비를 공부를 해보자면은 이제 1, 2, 3, 4 이런 식으로 안에서의 영역과 영역 사이의 대비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명도 대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배치, 오브젝트 자체의 배치라던가 그런 걸로 이제 우리가 이 검은 영역의 의상을 A라 그러고 여기 밝은 의상을 B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밝은 색의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C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한 색인 콘을 D라고 하고 밝은 영역을 또 E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이제 최고 어두운 부분은 우리 계속 공부했듯이 그냥 4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밝게 느껴지는 정도를 3으로 잡고 나머지는 사실 여기가 전반적으로 좀 2 정도의 느낌이 다 강하죠. 뭔가 최고 밝은 1의 느낌은 좀 약한데 그나마 제일 밝게 느껴지는 여기 휴지 부분을 1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역의 분리, 그러니까 개체나 영역을 분리할 때 우리가 명도로서 한눈에 보고 얘랑 명도 대비가 느껴진다. 그리고 흰 옷과 어두운 옷에서도 명도 대비를 느껴진다. 그리고 손에 빛을 받는 부분과 그림자 사이 안에서도 명도 대비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이 흑백 모드 사진에서 내가 좀 더 이 명도 대비를 좀 더 과감하게 표현을 해주고 싶다 할 때 뭔가 포인트로 더 세게 이게 주고 싶다 하면은 요런 식으로 만약 아이스크림의 고유 명도가 더 밝은 색이고 그리고 광원 자체도 지금 빛이 엄청 세게 있는 게 아니어서 엄청 또 이게 밝게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은은하게 나오는 색감인데 만약에 빛도 조금 더 세서 고유 명도가 훨씬 더 화사하게 잘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휴지의 컬러나 빛도 좀 더 만약에 더 세게 잘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대비감이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이걸 껐다 켰다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의 4단계를 분리를 한 건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값대로 좀 더 과감하게 1, 2, 3, 4를 만들어 본다면은 요 정도의 대비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명도 대비가 영역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대비가 차이 나는지에 따라서 이미지의 그 전달되는 느낌이나 강도가 확연히 다르게 돼요. 그리고 명도 대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체와 개체를 분리해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명도 대비는 앞으로 쭉 계속 나오게 되는 말이어서 한번 요 이론들을 찬찬히 한번 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그 다음에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용어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도에서 4단계로 나누는 연습 해봤잖아요? 이제 거기서 최고 밝은 부분을 영역을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체로 봤을 때 요 정도의 흐름 까지 이제 지금 빛을 쭉 받고 있을 때 빛을 전반적으로 받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빛이 받는 영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두워진 영역, 이제 그림자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짙은 그림자의 영역. 여기 보시면은 최고 어두운 검은색 띠같이 느껴지는 부분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더 최고 어두운 면적을 가장 짙은 그림자라고도 하고, 아니면은 약간 여기가 최고 진하게 대비가 이제 분리된다고 해서 명암의 경계선, 명암의 경계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반사광은 이제 최고 어두운 부분이 있다가 빛이 바닥을 이제 빛들이 무조건 딱 이렇게 단순하게 딱 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또 투과를 시켜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바닥에 다양하게 빛들이 들어와서 이 빛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위치에서 빛들이 반사가 돼서 이 영역은 이제 맨 아래의 영역은 반사광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빛을 비추는 영역에서 이제 바닥, 이 오브제의 피사체의 바닥에 생기는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바닥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역을 일반적으로 그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시 이거를 잠시 꺼보고요. 크게 나눠보면은 여기 최고 어두운 부분이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어두움, 그리고 반사광과 중간 밝음이 2, 여기가 1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명도에 4단계 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고 어둠 여기가 사고, 이런 식으로 쭉 어두워졌다가 다시 싹 밝아졌다가, 그리고 다시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쭉 다시 밝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그림자 시작 부분은 왜 제일 진하고 여기도 왜 제일 진하고 왜 반사광 부분이랑 점점 멀어질수록 밝아지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빛이 이렇게 막 내려 쬐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빛들이 아까 제가 이제 바닥에 반사를 해서 이렇게 튕겨진다고 했죠. 빛들이 다 물체들을 이제 튕기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반대로 이 면적은 조금 밝게 나오게 되고 반대로 이 최고 그림자 영역들은 빛이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해서 제일 어둡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빛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점점 더 밝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그림자의 경계선이 처음에는 보통 진하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흐려지는 것도 빛이 딱 나 빛 하나요 이렇게 정직하게 딱 있는 느낌이 아니라 빛의 입자들이 쭉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갈 텐데 그 빛의 각도들이 이렇게 쭈르르르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제일 경계선이 진하고 강한 부분은 빛들의 방향들이 이렇게 쭉 거쳐졌을 때 모여 있어서 제일 경계선이 강하게 있고 점점 이 빛들의 각도들이 조금씩 퍼지게 되면서 이 영역들이 멀어지면서 흐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론은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가까운 쪽은 좀 더 선명하게 진하게 잡고 멀어질수록 흐려지고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이론을 가지고 다양한 도형을 알아볼 텐데요.
도형의 형태에 따라서 그림자가 표현되는 느낌이 다르게 되는데요. 우리 저번 투시 수업 때 이제 3D 그리드를 그려보는 연습 해보셨죠? 그때 우리 기억을 다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입체의 면이 돌아가는 면인지 꺾이는 면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 공부를 해봤었죠? 그리고 이제 윗면이 랑 옆면의 꺾임 차이, 그리고 원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면이 하나인 면들은 명암이 깔끔하게 한 면으로 칠해져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들은 이제 단계들이 풍부하게 나오게 되고, 또 원기둥 같은 경우도 윗면은 평평해서 한 면으로 표현되는 느낌이지만 이제 돌아가는 면들이 곡선이어서 곡선 부분은 명암이 풍부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9에서 공부했던 요 이론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이라이트 원뿔에서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명암 경계선, 이제 가장 어두운 부위를 말하죠. 가장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뒤로 넘어갈수록 최고 어두운 그림자보다는 조금 밝아지는 반사광의 영역. 그리고 지금 빛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 이미지는 3D로 제작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빛을 딱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고 직관적으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 그림자의 영역이 그냥 깔끔하게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조금 밝아지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3D에서 딱 광원을 하나를 지정을 하고 표현을 한 거여서 이렇게 그림자가 깔끔하게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에 그림, 이제 이것도 3D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광원을 세팅을 빛을 조금 더 넣었어요. 빛을, 물론 전체 방향성은 이쪽으로 오게끔 이제 세팅을 했는데요. 또 약간 여기에서 나오는 확 떨어지는 꺾이는 느낌보다는 좀 빛에 느껴지는 그 강도가 조금 덜 하죠. 뭔가 이제 그림자의 경계선 같은 게 엄청 세게 훅 떨어져서 나오지 않다던가. 그래서 요게 빛의 세팅이 좀 더 많은 개수가, 많은 양이 세팅이 돼 있어서 빛 반사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빛이 반사되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멀어질수록 이 빛이 퍼지는 것들 보이시죠?
요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흐름이 1, 2, 3, 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미세하게 이쪽이 최고 어두운 경계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최고 어두운 명암 경계선이 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도형과는 다르게 위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로 그림자가 시작되는 면이 어둡게, 여기서도 그림자가 시작되는 면이 이렇게 어둡게 들어가고, 반대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간단하게 멀리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명암이 세게 잡힌 채로 풀리고, 이쪽은 반대로 이쪽으로 세게 잡힌 상태에서 풀리고, 안쪽이, 이쪽 안쪽도 힘을 세게 잡고 풀고, 힘을 세게 잡고 풀고,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보시면은 여기 최고 밝은 이쪽에도 이제 이 윗면 있죠. 윗면이 약간 빛이 아래에서 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살짝 위에서 이렇게 오는 느낌이다 보니까 윗면은 지금 엄청 이제 밝게 들어오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의 면적을 이렇게 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윗면과 밑으로 떨어지는 면을 분리해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쉽게 명암이나 입체 도형을 표현해 주실 때 이 윗면의 빛을 잘 살려도 이런 그 두께감이라던가 윗면과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을 명도만으로도 되게 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과 안쪽의 그림자가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3D 그리드를 한번 잡아본다고 하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 아래 부분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3D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윗면과 꺾이는 면을 이렇게 알아봤죠? 이쪽이 윗면이고 여기는 내려가는 면인 거예요.
내려가는 면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양이 지금 더 훨씬 많이 잡혀 있고, 반대로 여기는 이제 요렇게 빛을 받는 위쪽 면인 거죠. 그래서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면이라서 그림자가 한 요 정도쯤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빛이 조금 더 많이 받아서 그림자의 영역이 조금 더 멀리에서 시작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도형 자체에, 그리고 소품 자체에 3D적 기반인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그림자가 어떻게 넣어서 표현이 되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앞서 기초 투시 강의 부분이 엄청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투시의 공부와 요 명도, 빛과 그림자가 약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또 다양한 도형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형태의 빛과 그림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뭔가 디자인을 해보거나 문양을 그리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별이라던가 달이라던가 작은 소품 같은 문양들을 많이 또 그려보게 될 텐데요. 이런 거에서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했을 때 아까 우리 바깥면 쪽이랑 안쪽이 이제 반대로 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래서 3D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면인 거예요. 그래서 3D적인 선으로 만들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꺾이는 면적을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쪽에 빛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이쪽은 빛을 받는 면, 우리 아까 안쪽에 반대로 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어둠 시작 부분부터 내려갈수록 풀어지는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보면은 여기가 윗면이고 여기가 아랫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반대로 여기가 윗면이 됐고 이쪽이 아랫면이 됐어요. 그래서 위쪽이 부분이 빛을 받고 반대로 또 아래쪽이 그림자 영역인 것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은 진하게 잡고 멀어질수록 풀어지는 식으로, 그래서 브러쉬를 크게 잡아서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시작점에 힘을 주고 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꺾이는 면도 표현이 되고, 여기서는 그림자가 이렇게 풀어졌다가 빛을 받고 여기서는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림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별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서 빛을 주는 것을 하겠다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최고 밝은 면적을 결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밝은 면적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빛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약간 여기나 여기나 약간 요쪽 정도 이렇게 빛을 좀 받는 느낌이고 약간 요쪽으로 갈수록 조금 어두워지는 식으로 내려가면서나 요쪽으로 빠질수록 어둡게 조절을 해보셔도 괜찮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꺾이는 면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꺾임 얘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꺾임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의 경계선이 선명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경우는 이렇게 많이 꺾여 있을 때 되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브러쉬를 크게 잡고 멀리서 이렇게 힘을 쭉 주시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반대로 지금 이걸 잡았는데 만약에 이 별 모양의 중심점이 제일 튀어나오게 하고 싶은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면은 이쪽으로 그림자를 모아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심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별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영역에 그라데이션을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은 좀 더 넓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이미지를 봤을 때 우리 처음에 그 분석을 할 때 단순화시키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크게 흐름들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같이 봤을 때는 크게 그냥 흐름만 분석을 해보고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인지 크게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학습을 해봤으니까 이 영역들이 좀 어떤 영역들이고 이게 하이라이트인지 그림자인지 그리고 제일 강한 어둠은 어딘지 그래서 약간 최고 강한 어둠 영역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최고 강한 어둠 영역도 있으니까 요렇게 이제 반사광 영역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좀 더 이렇게 찾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 아직 완벽하게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 눈에 봤을 때 여기가 일단 제일 어두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역들에서 이제 최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을 찍어보고 그리고 처음에 잡았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빛과 그림자의 흐름 영역도 선을 그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하면서 사실 거의 그리는 것보다도 거의 분석하고 계속 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뭔가 이론들을 익히고 계속 보는 눈을 올리고 학습을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많은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이렇게 해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배웠던 이론들을 차근차근 복습하고 응용해보고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아니어도 내가 공부해보고 싶은 이미지 자료들 같은 것들 꺼내서 이렇게 흐름 분석도 해보고 최고 어두운 그림자, 최고 진한 그림자 영역들도 찝어서 이렇게 찾아보고 역광이나 반사광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은 좀 더 한눈에 흐름들도 더 읽히고 우리가 처음에는 단순한 도형으로만 공부를 해봤지만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하게 자료들을 조금씩 올려가도 같은 맥락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은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서 공부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려놨던 소품에다가 채색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제가 미리 영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스킹을 해놨어요. 우리 포토샵 강의에서 마스크 영역 만드는 거 배워봤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든 영역에서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빛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이 어둠 영역이고 반대편이 빛이 오고 있을 때 반대쪽에서 빛이 와서 완전 그림자 위주로 이렇게 돼서 바깥쪽만 빛이 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 연습했던 것은 제일 일반적으로 약간 빛이 더 많고 그림자 양이 더 적게 표현되는 흐름으로 알아봤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림자를 채색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7대 3이나 6대 4의 비율 정도 아니면은 8대 2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제 이쪽이 빛 그리고 이쪽이 그림자로 표현을 보통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거의 90% 이상인 경우 내가 어떤 것을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잘 안 보이고 요거는 거의 연출적인 효과 연출과 거의 실루엣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빛의 양을 많이 보여주어야지 명암 단계도 더 많이 보여줄 수가 있고 디자인이나 모습도 더 선명하게 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흐름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서 빛을 더 많이 받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복사를 해서 한번 다시 클리핑을 걸고 한번 얘를 끄고 다르게 또 해볼게요. 다시 화이트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차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색깔이 너무 어둡다 하시면은 오퍼시티 자체를 낮춰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에 레이어를 이제 부분을 클릭을 해줘서 좀 더 밝은 색으로 이렇게 깔려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마스크 부분을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반대편 방향으로 빛을 줘볼게요. 그리고 요렇게 한 반 정도 빛을 받는 느낌도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시작 부분을 더 진하게 잡아주시면은 좀 더
이렇게 진하게 시작됐다가 풀어지는 느낌도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일 어두운 경계선, 명암 경계선을 그어주시면은 좀 더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감을 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진한 명암 경계선을 만들다 보니까 알아서 그 넘어가는 영역들이 반사광처럼 은은하게 넘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빛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입체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포토샵 강의에서 그 부분을 아직 제대로 못 봤다? 못 본 채로 넘어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제 맨 오른쪽에 이렇게 소품 드로잉이 있고요.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서 이렇게 칠을 페인트를 그냥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영역을 일단 만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는 어둡게 만들어 놓고 아예 하나는 밝게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지우개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뭔가 다시 요거를 되돌이키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클리핑과 마스크 기능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밝은 베이스에다가 어두운 그림자 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 색을 원하는 정도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클리핑을 걸어주시고
여기에서 마스크를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그럼 마스크 부분에 이제 마스크 부분을 누르고 지금 흰색 베이스로 돼 있으니까 브러쉬를 이제 블랙으로 해놓고 영역을 원하는 대로 잡았다가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지우개로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더 어둡게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 누른 채로 보정을 컨트롤 U로 눌러서 더 어둡게 만들거나 더 밝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림자 자체에 컬러 값을 넣어서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에 컬러 값을 넣은 채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윗면을 밝게 하는 거, 윗면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꺾이는 면에 좀 더 이렇게 화사하게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런 입체감을 표현할 수가 있고, 위에다가 또 클리핑을 하나 더 걸어서 여기 경계선 부분에 세게 잡고 풀어주는 그림자를 한 번 더 잡아주시면은 좀 더 풍부하게 이렇게 퍼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파리 부분도 약간 빛 받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빛을 좀 주고, 좀 어둡게 주고 싶은 부위에 우리 그때 올가미 잡아서 그림자 영역 칠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그림자 영역들을 끝에 힘을 잡고 풀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그림자 색을 뚝 하고 다 칠해 넣는 것보다 영역 끝 부분에서부터 그림자가 풀리는 듯하게 해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더 풍부하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개체와 개체가 만났을 때 그림자 부분들도 이렇게 좀 더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명암과 이제 이런 전반적인 명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그림자를 계산을 하는 거나 좀 더 다양한 빛과 그림자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진행하고 나서 또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렇게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요거 드로잉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강의를 보시고 채색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럼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